안녕하세요. 2026년 5월 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군 당국이 현대전의 핵심인 무인기 전술 강화에 나서며 디지털 군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태국 제3군 사령관 와라탭 중장은 8일 딱지방의 사격장을 방문해 전술 공격 드론 조종사 교육과정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찰뿐만 아니라 폭탄 투하와 소위탄 공격, 그리고 최근 실전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FPV 드론 조종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됐는데요. 특히 야간 타격 등 정밀도를 높이는 고도화된 전술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와라탭 사령관은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도입은 필수라며 국방 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맥주 세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영세 수제 맥주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세국은 최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비자 가격을 제조사 신고가가 아닌 실제 매장 판매가로 정하겠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태국 국민당 타오피포 의원은 이미 대형 업체보다 세금 부담이 큰 영세업자들에게 캔당 최대 50바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제 맥주 업계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거라면 제조사가 아닌 판매점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소규모 양 조정을 위한 우대 세율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젊은 층 사이에서 번지는 국가 이주 열풍에 대해 학계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히돈 대학교 시리직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해외 이주가 정치적 저항의 수단이 될 순 있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주 성공을 오직 개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면서 경제적 여건 등으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능력주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직 교수는 이주가 선진국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별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며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약자와의 돌봄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던 주요 전철 노선의 운영권을 약 1,400억 바트를 투입해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모든 노선의 요금을 20바트로 통일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적자에 시달리던 민간 기업들은 리스크를 정부에 떠넘기고 안정적인 관리비만 챙기는 특혜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승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운영 손실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장기적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교통 복지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해 태국 여당인 폼짜이타이당이 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폼짜이타이당 소속 그람 의원은 7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 500바트로 환산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빈곤층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신구속을 당하는 무전유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줄여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교도소 과밀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가 단순한 침체를 넘어 부패와 지배구조 부재라는 구조적인 덫에 빠졌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냉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 중계 회의에 참석한 떡팟 용락 교수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태국의 부패를 국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성장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2.1%로 하락하며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이 특정 이익 집단에 장악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이것이 곧 투자 위축과 정책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떡팟 교수는 부패가 이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닌 경제 성장의 기본 조건이 됐다며 태국 정부가 눈앞에 성장률 수치보다는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방콕에서 열리는 IMF 연례회의에서는 부패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실소유주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항공유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태국 해외여행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최근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고 항공사들의 무더기 결항이 잇따르며 태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전년보다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로가 길어지며 연료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일부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운항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행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태국 민간항공국은 항공사들의 신속한 환불과 일정 변경 안내를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항공유 소비세 인하 등 지원책을 건의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항공시장이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오는 7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집값 사정을 한 번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수완나품과 푸켓 등 태국 공항공사가 관할하는 주요 6개 공항의 국제선 이용료가 기존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크게 오릅니다. 공항 측은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출국세 1000바 신설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국세까지 도입된다면 태국인은 해외여행 시 한 명당 2120바트에 달하는 비용을 공항에서만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태국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 여파로 기름값이 뛴 데다 식재료비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3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로 즐겨 찾는 볶음밥이나 국수 같은 한 그릇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여기에 배달앱의 할인 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체감하는 외식비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태국 상무부는 폭염에 따른 채소 가격 상승과 사료비 부담으로 인해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서민들의 시름은 당분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를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항공권 가격과 물가가 오른 게 주된 원인입니다. 수라삭 관광체육부 장관은 전쟁 사태가 연말까지 장기화될 경우 당초 기대했던 관광객 수가 3천만 명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항공편 감소가 관광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관광객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대외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광 수입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전례 없는 복합 위기로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중동 분쟁 여파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은 치솟는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기업 5곳 중 한 곳은 당장 석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태국 중소기업 연합회는 중소기업의 96%가 직격탄을 맞았으며 특히 치솟는 운영비를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인 소프트론의 긴급 지원과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중소기업의 도산이 국가 경제 전반에 침체로 번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고등어 통조림에 뜬금없이 민물고기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태국 정부가 원재료를 속여 제품을 만든 수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 전격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장은 고등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민물고기 틸라피아를 넣고도 고등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품 안에서 정체불명의 흰색 반점이 발견되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소비자 제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압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허위 표시와 위생법규 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상 제작 과정에서 금을 가로챘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태국의 한 주물장인이 10년 만에 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한 사찰 불상의 머리 장식에 금 성분이 없다는 금은방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제작을 맡았던 장인은 금 도둑으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장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불상 머리 부분을 절단해 확인에 나섰고 그 안에서 장인의 말대로 굳어있던 순금 덩어리가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금이 나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 장인은 혹시라도 금이 사라졌을까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사찰 측은 섣부른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한 금은방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회수한 금을 이용해 불상을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태국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던 20대 커플이 낙뢰에 맞아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후 우타이타니의 한 댐 근처에서 비를 피해 귀가 준비를 하던 연인에게 벼락이 내리쳤는데요. 이 사고로 20대 여성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SNS에 올라온 사고 현장 사진 속 옷차림을 보고 가족의 비보를 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여름철 폭우와 함께 낙뢰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악천후 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빛의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 행위를 벌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지난 3일 새벽 푸켓 거리의 한 뚝뚝 안에서 성행위를 벌인 스페인과 페루 국적의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이들의 민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관광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현지인들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즉각 강제 추방과 함께 향후 재입국을 영구히 막는 블랙리스트 등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역시 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타야 인근의 한 호화 주택에서 테러나 특수작전에 쓰일 법한 대규모 군용 무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촌부리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차량 전복 사고가 발단이 됐는데요. 사고 차량에서 권총이 나오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거주지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자동소총과 수류탄, 탄약 수천 발은 물론 자폭용 폭탄 조끼와 신호 차단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장비의 수준으로 볼 때 단순 소지 목적을 넘어선 특정 임무나 테러 준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무기를 밀반입한 경로와 배후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극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대형 보이스피싱 본거지에서 단순 사기 범죄를 넘어선 끔찍한 실태가 드러나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 오스맛 지역을 거점으로 한 초대형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훈시설은 물론 정교한 수술실과 엑스레이 같은 첨단 의료 장비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당국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장기 적출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0명 규모에 달하는 이 조직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상대로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태국과 미국 수사당국은 임신 매매와 장기 밀매가 결합된 이 최악의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자산인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서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 특수수사국은 사무사콘과 우타이타니 일대에서 채굴기 3,600여 대를 돌리며 약 30억 밭이 넘는 전기를 훔친 혐의로 관련자들을 적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뒤에는 전직 지방전력청 부청장급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뇌물을 받고 전기 도둑질을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2,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국가반 부피위원회에 넘기고 국가 자산을 유용한 공직자와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가 급해 빌린 5,000바시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됐습니다. 불법 사채를 쓴 여성에게 나체 영상 촬영과 성관계를 강요하며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식당 일로 생계를 잇던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의 강요로 영상을 보냈다가 족쇄가 채워졌는데요. 업자는 이자를 낼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으라며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간과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혐의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사채업자의 여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부 시사케살 리조트에서 시정에 얽힌 보복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남성에게 분노해 리조트 객실로 찾아갔는데요. 말다툼 끝에 소지하고 있던 사제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범행 8시간 만에 자택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제안한 글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국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 구매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밤 한 클럽 내 당구대 근처에서 시작됐는데요. 술에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당구 초크를 찾지 못하자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 및 주변 손님들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은 결국 끔찍한 집단 폭행으로 번졌고, 안면 함몰 등 중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업주에게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입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한국인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채온 한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전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로또 복권 회사를 사칭해 복권 낙천금과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며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는데요. 환급 절차를 돕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파타야의 한 고급 콘도를 급습했을 당시 현장에서는 대포폰 60여 대와 한국어 상담 대본,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이 발견됐는데요. 검거된 9명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수배 중인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의 체류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조만간 한국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파타야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달리는 대중교통수단에 매달려 위험한 장난을 치다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파타야 해변 도로를 달리는 성태우 뒷좌석 난간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더니 급기야 뒤로 공중회전까지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며 굴러떨어지고 마는데요. 다행히 남성은 큰 부상 없이 스스로 일어났지만 이를 본 태국 현지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현지 운전사들은 일부 관광객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짊어져야 한다며 안전 불감증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용과 성형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만 치우치면서 정작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인력은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계 단체인 의료 공동체는 성명을 통해 거리는 인공미인들로 넘쳐나지만 응급 맹장 수술을 할 외과 의사는 사라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힘든 수련 과정과 응급 수술을 견뎌야 하는 외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책임이 적은 미용 시장으로 의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이 외과 의사가 없어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성형시술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부 나콘시탄 마라스의 한 사무실 화장실에서 수십 명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체포됐지만 유력과 집안의 자제라는 이유로 곧바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T 부서 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 4개월간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여직원과 실습생 등 4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체포 직후 석방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가 지역 내 학교장과 은행 지점장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밝혀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SNS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고 누리꾼들도 당국의 공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